한자박사 부수편 제3권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권, 2권 공부를 할 때는 우주와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3권에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3권의 앞에 보면은, 교재 앞에 보면은 뭐가 나오면 타산지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2권 공부를 할 때 배웠죠? 이건 이렇게 된 글자는 달을 타자다 하고 배웠습니다. 자, 타산지석 이렇게 했습니다. 자, 타산지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 글자는 여기서 모르는 글자는 없죠. 갈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갈지자지만 여기서는 어조사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문장입니다. 무엇뭐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의 돌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다른 산에 있는 하찮은 돌이라도 주워서 갈고 닦이면 내게 귀중한 옥돌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친구가 참 일을 할 때 참 잘못했다. 그러면 나는 그러질 말아야지. 어떤 친구가 참 훌륭한 일 했다. 나도 저 친구처럼 훌륭하게 인격을 갖추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 그러면 많이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읽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할 글자는 사람이 자입니다. 사람이 양 다리로 펼치고 있는 그런 모양에서 사람인 그랬습니다. 사람이는 도대체 몇 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인변 그랬어요. 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양이 변해서 어떤 글자의 왼쪽에 붙은 걸로 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을 뜻합니다. 이거는 어진 사람인 그렇지만은 세 개 다 사람을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된 글자라든가 이렇게 된 글자는 모두 다 사람을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된 글자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구자는 말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로 합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이거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나무목을 배웠죠? 자, 사람이 나무 그늘에서 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쉬휴 그런, 자, 쉬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휴일이라든가 또는 휴전이라든가 뭐 공휴일이라든가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몇 산자 배웠죠? 산에 있는 사람이다. 산에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은 이제 신선하다. 그래서 이 글자는 신선선 그렇습니다. 신선하다. 그리고 이 글자는 뭐요? 어떤 글자의 왼쪽에만 붙죠? 그래서 이 글자는 인변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이 글자는 도대체 어떤 글자가 만들어질까요? 교재에 보면은 이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역시 여러분께서 이것을 맏형 그러는데, 그러면 이 맏형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역시 입구는 말하다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에게 항상 유익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내 형을 뜻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맏형, 이렇게 된 글자는 빛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 이름 밑에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빛광 그러죠. 그래서 빛을 뜻하는 글자다. 빛광 그래요. 광채, 광선 할 때 쓰이는 글자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글자는, 어진 사람이 이 글자는 어떤 글자에 이렇게 밑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역시 두 개 다 사람을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아시면은 쉽게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의 부수자를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를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가 붙었냐면 어미모자가 붙었습니다. 어미모. 어머니를 뜻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늘 어머니를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자는 늘이라는가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매, 항상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또 그 다음에 매주, 매년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의 쓰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된 글자는 손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마음심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자, 이 세 자가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거는 손을 뜻하는 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잡으려는 마음이 급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다. 그러면 급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급할 급, 그래서 급할 급. 우리가 급행열차 이급하다든가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그렇게 보면 사람인을 뜻하는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 글자를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수자는 다섯 개가 있다. 그것을 꼭 알아야 한자를 앞으로 접할 때 이것이 사람인 자지 하고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아들자입니다. 어떤 학생은 아들자 쓰는데 이게 삼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런 절대 금물입니다. 핵으로 봤을 때 자 여기 하나 있고 두 개가 있고 이게 세 개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삼자처럼 쓰는 것은 절대 이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아들이라든가 씨앗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께서 알 수 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늙을로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자를 부수자가 뭐 어떤 글자냐면 이렇게 된 글자가 늙을로자의 부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배웠던 아들자자가 아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글자가 될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위에 있는 글자는 늙을로자니까 늙으신 어버이를 아들이 등에 업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떤 글자의 쓰임이 되겠어요? 그렇죠. 효도 효자입니다. 효도 효. 그러면 효자, 그죠? 그 다음에 효녀. 그래서 효자, 효녀. 그럼 이거는 효도 효자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아들 자자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계집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글자가 계집녀다. 이렇게 된 글자가 계집녀다. 그렇죠. 계집이라는 뜻은 뭡니까? 나이가 어린 여자를 보고 계집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머니나 또 고모를 보고 계집이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뜻이냐면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집녀, 여인녀 두 가지의 글자의 뜻으로서 쓰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이제 아들 자자 앞에 뭐가 붙었냐면 이렇게 여인 여자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형상에서 좋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좋을 호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좋다의 것을 호라는 우리말에 뭐가 있을까? 금방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좋은 옷입니다. 그죠? 좋은 옷과 또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호이호식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잘 읽고 잘 먹는다 그런 의미.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학생들이 어떤 여학생 여학생 보고 야 너 나한테 호감 있니? 호감이 있니?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호감이 있니? 그러면 어떤 말을 쓸까요? 감자가 그렇죠? 느낄 감자가 느낄까? 좋은 감정입니다. 그죠? 호감이다. 그래서 뭐 우호적이다. 뭐 그런 의미로서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의 쓰임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비부자입니다. 아비부자는 부자면서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고 가는 그런 형상의 모양에서 본딴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비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글자는 어미모자입니다. 어미모. 사실은 이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여인여자죠. 그래, 여기 점독에 찍힌 거는 어머니의 젖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칼을 막어입니다. 어떤 학생은 이걸 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여기서 온 글자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위에 있는 글자가 아까 방금 배웠는데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어머니를 항상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자가 매양매, 늘매, 항상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항상매, 늘매 그런 의미를 써있다. 그러면 이미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다른 글자를 만들려면 앞뒤에 무슨 글자가 와야 되겠죠? 그럼 무슨 글자로 만들어 볼까? 자, 앞에다가 뭐를 써볼까요? 물이다 하는 것을 글자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물이 항상 차 있는 곳이 어디냐? 금방 생각, 그렇죠. 이게 바다다. 그래서 바다해 그렇습니다. 바다해.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나우목을 배웠습니다. 나우목을 배웠고 여기다가 이게 금방 우리가 배웠던 매양매자를 한번 써보죠. 그러면 이 글자는 매화나무 매자입니다. 매화나무. 그러니까 매화나무는 항상 이른 봄에 피는 그 꽃이 매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글자가 그렇게 쉽게 익혀지는구나. 급수로 생각하지만 이런 글자는 급수로 약 3급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만은 금방 여기서 익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바다해 이렇게 해서 글자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글자는 성씨입니다. 성씨. 성을 이씨라든가 박씨라든가 최씨라든가 윤씨라는 걸 성을 뜻하는 글자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무엇을 모양을 본딴 글자냐? 나무의 뿌리 모양을 본딴 글자입니다. 나무의 뿌리, 원뿌리 모양을 본딴 글자.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감나무인데 이 뿌리는 밤나무는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역시 이 글자는 감나무면 이 뿌리도 역시 감나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이 박씨인데 이씨는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씨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시가 이렇게 된 글자는 여러분께서 잘 아는 글자입니다. 나라국. 그렇죠? 나라국. 나라국을 약자로 어떻게 쓰느냐? 나라국을 약자로 썼을 때는 여기다 임금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것도 나라국자입니다. 또 이렇게 된 글자도 나라국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나라국자를 해놓은 겁니다. 이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 글자를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 글자를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씨나 박씨나 최씨나 윤씨도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백성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민. 그러면 이게 백성민이 그렇게 된 글자구나.
그러니까 나라 국자고 성시자가 합쳐진 글자구나.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 위에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글자를 보고 생략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시의 생략자다 이 얘기를 합니다. 생략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핵을 하나 줄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략자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핵을 줄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생략자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눈목을 하면은 어떤 글자가 되냐면은 잠잘면, 동면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열심히 들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밤이면 눈을 감고 잠을 잔다. 그래서 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면이라든가 동면이라든가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의 쓰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항상 교재를 보고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서 이해를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한자 노트에 써보면 완벽하게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재미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전에 한자를 공부하듯이 막 그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누르러 익혀서 그걸 짊어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며칠 못 가고 다 자기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해라. 재밌게 공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이해력. 그 이해력이 없으면은 자기가 한자를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오랫동안 짊어지고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글자는 한일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열십자입니다. 열십자. 열십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많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이 학생은 머리가 좋고 아주 논리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아주 열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가르치니까 열을 아는 아주 똑똑한 선비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선비사 그렇게 합니다. 자, 어찌 보면 흑토자하고 비슷하죠. 자, 흑토자하고 틀린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싹이 다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흑토는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자, 어디가 됐어요? 밑에가 길죠. 그래서 선비사는 위에가 긴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을 보면은 금방 선비사하고 흑토가 뭐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비사 그래서 또 하나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 입구자를 붙였습니다. 자, 위에 있는 글자는 선비고 밑에 있는 글자는 말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입구자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선비는 항상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말만 해준다. 그래서 이 글자는 길할 길자입니다. 길하다. 길할 길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길하다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좋다의 뜻입니다. 좋다. 그래서 이건 좋을 길자다. 그러면 여기다 길일 그렇습니다. 길일. 그러면 좋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는 이렇게 된 글자는 꿈몽자입니다. 꿈몽. 그래서 길몽 그럽니다. 좋은 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문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입춘대길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봄춘자거든요. 봄춘. 이거는 설입자죠. 설입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춘대길이 이게 무슨 말일까? 봄이 오면은 옛날에는 시골의 각 기아제배 대문에 입춘대길이라는 이 말을 써서 대문에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봄이 서면 그렇대요. 봄이 오면 그렇습니다. 봄이 오면은 나에게 큰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길할 길 이런 그 쓰임으로 쓰이겠죠. 그러면 이런 글자에 또 하나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좋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 실사자입니다. 실사. 실이라는 것은 잇는다든가 맺는다든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인연으로서 실처럼 맺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무슨 글자가 되겠어요? 그렇죠? 매질결자입니다. 매질결. 예, 우리가 결합을 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뭘 집결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매질결. 그러면 이 글자가 실사는 여러분께서 안 배웠지만은 금방 짊어지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자라는 것은 재미있게 공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항상 이 글자를 이해하고 선생님 강의를 정확히 듣고 교재를 정확히 보면은 아무리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도 쉽게 짊어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자는 재밌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재밌게 공부를 하려면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희 한자 박사 교재는 마구잡이로 써서 익히는 그런 교재가 아닙니다. 원리를 터득해서 원리로서 가르치기 때문에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한자를 공부하는데도 역시 재미있습니다. 저는 재미있어야 공부를 더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학생은 한자 박사의 상급 2급까지 쉽게 끝낼 수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학생은 정말 급수로 생각하면 한 8급이나 7급에서 한자를 끝마치고 마는 그런 학생을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은 항상 재미있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한자 박사 보수편 제3권을 마치겠습니다.